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웃 관리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게 이웃이 진짜 많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무조건 늘려야 하나? 혹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가?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는 의미 없이 이웃 늘리는 건 하지 말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불과 뭐 한 2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거를 저는 주장했던 것 같아요. 이웃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내가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웃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인플루언서 같은 거 안 할래. 그냥 때려쳐. 난 인플루언서는 됐어. 난 그냥 블로거로서 그냥 열심히 할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웃수가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건 아니고, 나는 인플루언서가 꼭 돼야 되겠어. 하려면,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이웃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수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웃수가 그러면 블로그 지수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웃수가 많다고 해서 지수가 막 높아지고, 이웃수가 적다고 해서 지수가 낮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웃수가 그럼 정말 많으면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나요? 이것도 사실 무근이에요. 물론, 진짜 좋은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면, 내 블로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너무 막 교과서 같은 이상적인 얘기들이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에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유명하시죠. 그 문성실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문성실님 이웃수가 어마어마하세요. 17만 6천 명이에요. 이건 뭐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인스타에서 17만, 170만 그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인스타로 치면 블로그 이웃수가 17만 6천이란 건 인스타로 치면 170만이란 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총 누적 방문자 수는 1억 4,500만이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한 2만 5천 뭐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17만 6천이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만 5천 요 정도가 유지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 실질적으로 이제 요리 분야에서, 그리고 전체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 분야에서도 이분이 대한민국 블로그 방문자 수 거의 실질적인 1등인 것 같은데요. 요리하시는 꼬마추추님을 보시면 이분도 이웃수가 17만 7천이에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17만 7천인데 이분은 하루 방문자 수가 제가 보니까 작게 오면 30몇만이고요. 많이 오면 40만이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6, 70만도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 평균 잡아서 40만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보세요. 같은 17만대예요. 거의 두 분이 이웃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17만 뭐 6천, 17만 7천이니까 거의 없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40만 오고 어떤 분은 하루에 2만 5천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수와 방문자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그와 좀 다르게, 좀 다르게 요리 분야 말고 이슈나 뭐 방송, 연예, 뭐 그러니까 온갖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시는 그 분들 중에 방문자 수 되게 많은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보나베띠라는 분이 계세요. 보나베띠님은 이웃이 약 6,000명 정도 되세요. 이웃은 약 6,000명 정도지만 하루 방문자 수는 제가 볼 때마다 20만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2시인데요. 이미 이 시간에 방문자 수가 13만이 넘었으니까 뭐 이분도 뭐 당연히 20만 이상 올 거고. 근데 이웃수는 6,000명에 불과하다. 앞전에 있는 17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분은 3분의 1이 아니라 그분들의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웃수가. 근데 방문자는 훨씬 더 높거나 거의 육박하는 이런 수준이 되고, 또 이분 말고 리아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이웃수가 아직 3,000명이 안 돼요. 2,892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근데 이분도 보면 하루 평균 보통 한 15만에서 20만씩은 꾸준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정말 굉장한 분들을 예를 들긴 했으나
이웃수가 많다고 해서 방문자가 많다?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이웃수가 적어도 방문자 많은 분들도 있고요. 이웃수가 아무리 많아도 방문자가 적은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이웃수가 거의 5,000명이 넘는데요. 하루 방문자 수가 50명도 안 되는 분도 봤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웃수가 뭐 한 4만 명 좀 넘어섰어요. 한 4만 4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웃수가. 근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한 4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준하면 그렇다는 거지.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한 13년 동안 해오면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웃수가 아주 적었던, 예, 맨 처음에 첫 해, 둘째 해는 이웃수가 뭐 2, 3천 명밖에 안 됐는데도 하루에 10만 이상 들어온 날도 있었고요. 예, 반대로 이웃수가 4만인데도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000명이 채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수 이꼴 방문자 수나 뭐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되시려면 이웃수가 필요해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요건에서 이 인플루언서란 말 자체가요, 나를 팔로우하고 이웃하고 그러니까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가 최소 5,000명, 예? 요즘은 좀 작게 잡아서 3,000명 이렇게도 잡는데, 그러니까 내가 3,000에서 5,000이 된 다음에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웃 추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난 지금 이웃수가 굉장히 적다, 근데 난 인플루언서는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웃수는 늘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이웃수를 늘린다고 해서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지는 않아요. 예,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웃과 그러면 이웃과 소통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감이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럴수록 그런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나요? 예? 그러니까 댓글이 많으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나요? 또는 공감이 많으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과거 로직에서는, 과거라는 게 벌써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과거 로직에서는 댓글과 공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댓글과 공감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전혀 못 줘요. 예, 그러니까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공감이 수백 개 달려도 방문자 수가 비례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많이 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읽지 않고 막 밖에서 공감 누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루 방문자 수가, 내 블로그 방문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경우요. 예, 300, 500? 뭐 할 때 이 정도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저는 꼭 소통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최소한 블로그 이웃을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는 내가 진짜로 오갈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왜? 처음에 내 글이 검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 글을 클릭해주고 댓글을 써주고,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그 틈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이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직이나 지수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못 미치지만, 내가 글을 쓸 때마다 바로바로 달려와주는 이웃들이 몇십 명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이걸 기반으로,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이걸 기반으로 내가 검색 상위가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들, 방문자 굉장히 많은 파워블로거들이요. 예, 그런 분들 보면 10명 중 한 9명 정도는 댓글을 주고받거나 소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뭐 요리하시는 분 중에 이제 아까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웃수 한 6만 넘어가시고 이런 분 중에 뭐 MJ 후다닥 레시피 같은 분들, 예, 이분도 하루에 방문자 수 한 15만 넘어가고 이러시는데요. 근데 이쯤 되면 사실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시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 그리고 뭐 저도 뭐 이렇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도 많이 소통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 일이 사실 오늘 내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냥 블로그 방문자 수만 필요해 이러면 소통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방문자 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난 나중에 이걸 근간으로 어떤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더 큰 목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웃이 필요하세요. 예, 진심을 주고받는 이웃들이 꼭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 정리하면, 난 인플루언서 될 게 아니다? 그럼 이웃수 늘리는 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예, 그거 괜히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만, 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럼 이웃을 늘리셔야 합니다. 예, 이웃을 반드시 늘리셔야 하고요. 최소 3천에서 5천 이상 예, 이웃을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존재해요. 사람 일을 알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잠깐 하다 말 줄 알았던 블로그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나무처럼 이런 사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래서 방문자도 꽤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이웃수가 너무 적다. 예, 그러면 좀 약간 모양 빠지긴 해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건 있는데요. 모양 빠진다고 블로그 방문자 수 주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모양 빠진다는 의미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는 약간 약해져요. 예. 이 블로그가 정말 재밌고 가치 있고 꽤 괜찮으면 이웃 추가하거든요. 예. 근데 난 이웃 추가는 없이 방문자만 많아.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한한 일이에요. 예. 그건 한번 돌이켜 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꼭 소통을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이웃 추가를 해준다는 건, 이 블로그는 볼만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보고 가서 난 여기 또 올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웃 추가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공포와 같은 나날들인데요. 제가 어줍지 않게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본의 아니게 다들 시간들이 좀 나실 거예요. 예? 예. 마음이 불편해서 그 시간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 나실 때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고 블로그 공부도 해보시고 블로그로 또 다른 홍보 수단도 만들어 보시고, 네, 사람 일 진짜 몰라서 이 블로그가 여러분한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또 선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